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트 환경을 설정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 내부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 들어가는 부분들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설정했던 그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 커뮤니티 2019를 이제 생성하고 프로젝트의 어떤 속성을 바로 이제 이 위치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이 프로젝트에다가 우리가 그 구현하게 되는 이제 소스 코드를 차례대로 이제 집어넣고 나머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절차를 볼 텐데, 일단 이 전체 화면 중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소스 파일이라는 그 디렉터리 표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파일 표시도 있고 리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소스 코드들을 차례대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창을 한번 이게 딱 찾아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 화면상에 통합 개발 환경에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될 것인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른쪽에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솔루션 탐색기에 해당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보면 이제 출력에 관련된 창이 하나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컴파일러가 실행이 될 때 그 결과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하다가 이제 아니면 컴파일러 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되게 되면 그런 메시지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출력 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속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창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재조정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바로 여기 있는데 창에 관련된 이 위치에서 정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 그다음에 보기 부분들을 클릭해서 해당되는 이제 탐색기들을 켜거나 온 시키거나 아니면 오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솔루션 탐색기 안에 있는 기능들이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소스 파일, 헤더 파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솔루션 탐색기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작성하게 되는 .cp 파일은 이 소스 파일에다 이제 계속 추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h라고 되어 있는 헤더 파일들은 전부 이제 헤더 파일 위치에 안에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이제 그 작성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위치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소스 코드 자체를 이제 추가를 해 나갈 때 먼저 이제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을 이제 잡고 소스 파일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추가라고 하는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추가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 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메뉴 안에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새 항목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 항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맨 처음에는 새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새 항목을 생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그다음에 새 항목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소스 파일 하나를 새롭게 생성해 가지고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실제 이제 새 파일 하나를 만들 때 이때 이제 보면은 그 파일의 유형은 C++ 파일이라고 됩니다.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도 파일의 유형은 C++라고 이게 되게 되는데, 이 자체는 앞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인 경우에는 C와 C++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C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C++ 환경에서 C를 함께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C++ .cp 파일이 되게끔 이제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이름을 설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는 뭐 My First C Pro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파일 이름을 하나 쓰시고,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이 확장자, 이런 확장자 이름은 .cpp가 자동적으로 따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 내용을 타이핑해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편집 창이 하나 준비가 되게 되는데, 왼쪽에는 이 영역이 바로 이제 편집 창의 영역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커서 갖다 대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타이핑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그 소스 코드의 내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주로 보면 이제 주석, 즉 커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키워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이제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하나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 나가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보여주는 이제 샘플 프로그램 안에서는 간단하게 처음에 주석문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nclude 부분들이 있고, main,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역 변수 설정하는 거, printer, 그 다음에 return까지 있는 이런 이제 간단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좀 더 그 상세하게 이제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더 다양한 다른 코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스 코드 편집하는 그 위치를 잘 파악을 해 두시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이제 타이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일단 이제 여기 나와 있던 부분들이 이제 타이핑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자, 컴파일을 하게 되는 것은 여기 빌드라고 하는 이 탭에 가셔서 빌드를 이제 해보면은 그 밑에 있는 부분이 solution-build라고 하는 그 명령이 실행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면 되고, 만약에 단축키를 사용하고자 하면 이제 Ctrl Alt 그다음 펑션 7번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컴파일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입력돼 있던 그 프로그램들을 컴파일러가 이제 그 검사를 쭉 해 나가면서 실행 코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그 소스 코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즉 문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컴파일이 수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패는 0으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에러가 있으면 이제 실패가 0이 아닌 값이 있고 성공이 0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컴파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컴파일 자체가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자체를 이제 풀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해서 곧바로 한 번에 다 끝냈다고 하면은 이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칭찬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출력창.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그 결과가 컴파일을 했거나 했을 때 이제 출력창에 나타나는 걸 다시 한번 좀 크게 키워봤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정상적으로 에러가 발생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났다고 하면 이제 성공이 1이고 실패가 0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붉은색으로 해서 이제 에러가 몇 개가 발생이 됐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이제 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전치력이 명령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어떤 위치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 다 출력들이 되니까 그 자체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게 되면은 너무 당황해서 놀라고 어떻게 할지 그 몰라서 이렇게 이제 허둥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오류가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이 오류가 나타났던 요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어떤 부분에 오류가 났다라고 하는 그 힌트를 다 주기 때문에 그 힌트를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내가 잘못했을까를
이렇게 이제 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수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선 위치, 어느 위치에서 이제 에러가 났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에러가 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C 뭐뭐뭐 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E 뭐뭐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보면 이제 오류 코드가 됩니다. 오류 코드가 되는데, 이 오류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류 코드만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겁을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류 메시지가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오류 메시지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발생된 위치, 예를 들면 줄 번호 같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줄을 찾아가 보면은 분명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데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제 7번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번 라인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문법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옮겨가지고 커서 밑으로 갖다 대면은 거기에서 다시 이제 오류 메시지를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발생된 위치를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됐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제 오류를 다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 성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상태가 이제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디버그라고 되어 있는 요 탭으로 가서 거기 밑에 보면은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F5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숙달이 되고 나면 이제 컴파일 끝나고 나면 곧바로 컨트롤 F키를 눌러서 이제 바로 실행을 디버깅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켜보면은 실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입력 출력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창이, 커맨드 창이 하나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하라고 됐던 그 내용들이 이제 차례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출력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입력하기 위한 이런 이제 부분들을 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타이핑을 하고 나면은 그 값을 읽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게 되고, 한 줄 한 줄을 차례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실행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 창 닫으려고 하면 아무 키나 누르라는 이제 이런 안내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실행을 해 나가면서 그 프로그램이 생성했던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와 동일하게 실행이 되고 정확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그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있는 부분이 이제 먼저 맨 처음에 작성하니까 이제 My First C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쭉 적었고, 여기 앞에 있는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끝날 때 별표 슬래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주석, 커멘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석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적는 이런 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주석이 되게 됩니다. 이 간단한 프로그램 예에서는 이제 프로그램드 바이 홍길동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언제 작성했는지,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계속 보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해 놓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완했던 날짜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이제 그 기능들을 추가할 때 이 부분들을 이제 쉽게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서 또 작업을 지속하게 될 때 이런 이제 그 커멘트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그 파일이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는 파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샵 인클루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던 이제 바로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이 샵 인클루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프리프로세서한테다가 이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stdio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 괄호가 있는데, 이 화살 괄호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의 헤더 파일을 include 한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인데, stdio.h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헤더 파일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다음 밑에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printf나 scanf를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표준 입력 출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메인이 바로 이제 함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될 때 전달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인수, 즉 argument를 여기서 차례대로 이제 열거하게 되는데, void라고 하게 되면 영어로 이제 비어 있는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argument가 void라고 하는 것은 전달받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이 앞에 있는 메인 앞에 있는 integer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난 뒤에 반환되는 그 값이 정수 자료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맨 뒤에 보면 이제 return zero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0이 바로 이제 정수라는 뜻이죠. 그다음 메인 함수는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안에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보면은 integer data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제 이 메인 함수가 사용하게 되는 지역 변수, 저 로컬 베리어블 하나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printf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출력을 포맷에 맞춰가지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hello world, my name is 길동홍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please input an integer data. 데이터 하나를 정수로 되어 있는 데이터 하나를 입력을 하십시오라고 출력을 하고, 그럼 이제 커서가 이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하나 읽어드리는 부분이 바로 scanf를 이용을 하는데, 이 %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10진수로 입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진수 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 3 하게 되면 그 자체가 123이라는 10진수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해석되어서 이제 그 변환된 결과를 이 데이터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지역 변수의 그 주소에다가 그 저장할 수 있도록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ntf에서 이제 your input data, 지금 이제 입력된 데이터의 값이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앞에 이 포맷 형식 지정자에서 보면 이제 %d로 해서 하죠.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10진수로 출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던 그대로 출력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코드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해 가지고 실행을 시키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 슬라이드 상에서 이제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타이핑하지 마시고 에러가 나니까 그 이외의 부분들을 입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항상 이런 이제 그 주석문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주석문은 아까 앞에서 예를 본 것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좀 복잡한 이런 이제 상당히 상세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일명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복잡한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기본 기능이 뭐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은 누가 했고, 언제 했고, 그 다음에 최종 수정 및 보완은 언제 했고, 그래서 이제 보통 버전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 버전. 그래서 큰 단위로 변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바뀌게 되고, 작은 단위로 변경하게 되면 뒤에 있는 숫자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언제 변경됐고, 누가 변경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정이나 보완의 이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매년 어떤 날짜마다 누가 뭘 이렇게 이제 변경했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작업했을 때도 정확하게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석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입력을 해야 되는, 그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 첫 번째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빠져 있게 되면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주석문의 중요성을 강조를 여러 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실습할 때마다 이 주석문이 빠져 있게 되면 감점을 할 것이고, 시험 칠 때도 이 주석문이 빠져 있게 되면 감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전체 소스 코드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적어도 4분의 1 이상이 이 주석문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0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 거기 상에서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소스 코드 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까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해온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에디트, 컴파일러, 링크, 실행, 디버깅 등을 우리가 쭉 차례대로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시스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IDE라고 하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바로 이제 그 통합 개발 환경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주얼 C++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메뉴는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비주얼 C 또는 C++ 얘기를 뭐 같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메뉴가 어디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디버거 밑에 가면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에서 대문자와 소문자 구분하느냐고 하는 것들은 강의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제 그런 의미로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My First C Program.cpp라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했을 때 생성되는 파일들이 뭔가요? 이게 이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될 텐데, 이때 있는 부분들이 이제 소위 실행 파일 .exe라고 하는 확장자가 붙는 이 실행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해 나갈 때 이런 비주얼 C, C++나 이런 이제 그 C 프로그램 자체를 소스 코드 편집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습에서 사용을 했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집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메모장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에디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한번 타이핑을 해 넣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그 컴파일을 해보고, 에러가 났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에러가 났던 부분을 찾아가서 그 수정하는, 그래서 그 수정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컴파일을 해서 그럼 실행 코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실행을 시켜서 한번 결과를 보는, 여기까지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제 이런 그 C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거기 안에 포함되는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